자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유혹해도 어떻다는 거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경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밝고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익에 대해서 밟다라는 건데,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의를 통해서 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세계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것이죠. 그럼 과연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에게 떳떳한 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제자인 자로, 즉 공자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었던,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자로라는 친구가 공자에게 또 군자가 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에 걸쳐서 대답이 이루어지는데요. 첫 단계는 수기이경이라고 대답하고, 여사이이호, 이것뿐입니까? 이것만 가지면 군자가 다 됩니까? 라고 다시 물으니까 수기이 아닌이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또 물어요. 여사이이호, 이것뿐입니까? 이러니까 또 대답하는 게 세 번째로 수기이 안백성, 3단계에 걸쳐서 대답을 하죠. 그러면 첫 단계에서 수기이경이라고 하는 경은 뭐냐? 공경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철저함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다는 걸 얻은 거죠. 자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유혹해도 어떻다는 거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경입니다.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거나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눈길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자기에게 철저한 자세를 취하는 게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에는 보면 오른쪽 아래 보면 빗금이 몇 개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저건 물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걸 씻어내는 거잖아요. 수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씻겨내고 벗겨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는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요소는 제거한다는 뜻이거든요. 철저함으로 공경으로 자기를 단련시켜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뭐죠? 첫 번째 수기이경의 경우에는 집중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수기 아니는 때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걸 넘어서서 타인에게 범위를 넓혀 나가는 거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수기 안백성이라고 해서 인을 넘어서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서서 일반 백성까지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자는 말합니다. 수기 안백성 요순기유병저, 전설적인 이상적인 왕이라고 말하는 요임금과 순임금도 수기 안백성에 대해서는 병들었다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나도 그것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문제가 그 단계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관리를 1차적인 거로 해서 자기 관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어떻죠? 타인의 배려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거나 애를 키운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군자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이가 아프면 아이고 아프고 자기도 아프면 내가 아프니까 아이를 방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애에 빠져있지 않고 아이를 또 돌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를 관리하면서 또 타인을 배려하는 세계로 늘 넘나들고 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모든 경우에 수기 안인에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수기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혜택과 도움을 주는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군자를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자기 주도적인 사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요즘 뭐 자기 주도적인 그 말 뒤에 자기 주도적인 존재라기보다도 어떤 말이 더 많죠?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그죠? 학습이라는 말이 많은데 그 이전까지도 이제 왜 이 말이 나오냐 그러면 선생님이거나 학부모거나 학원 선생님이 안내하고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공부의 목표를 세우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주도적이라는 말이 꼭 학습에만 적용돼야 되겠습니까?
인생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누군가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인문학 열풍 중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들이 뭐냐 그러면 자꾸만 누구의 말을 들어서 또는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설정해서 누군가의 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멘토든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의 말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참조할 것이지 결정적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누군가의 그 도움을 내 것으로 만든 바로 내 것과 똑같은 거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이자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군자가 자기를 논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느냐라는 구절에서 보면 도의를 가지고 이제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이걸 구별할 때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라는 걸로 군자라고 하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밝고 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익에 대해서 밟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니까 우리는 결국 다 소인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고 벌어서 생활하고 살림을 설계하죠. 그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버는 것에 대해서 자기 삶에 설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지냐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세금 안 내세요? 세금 내잖아요. 그럼 누가 번 것이죠? 여러분이 번 것이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죠? 나인테로 돌아오는 측면도 있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이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법에 의해서 강제 제도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을 냅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세금을 통해서 내가 못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못합니다만 다른 사람, 국가라는 기관을 대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세금을 낸다는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익적인 행위를 합니다만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요즘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또는 관심사에서 자기가 급한 일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 빠지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서에서는 이제 공유지대라고 말했고 이 의에 있어서는 뭐냐? 의라고 하는 건 합당한 것, 옳은 것, 그 상황에서 꼭 해야 되는 것, 타당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타당한 것, 옳은 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이 이익에만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하고 이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의를 통해서 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 세계의 영역을 조금씩 넓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들, 군자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공간이 이제 인문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후대 효와 관련해서 유명한 사람이 이제 정자죠. 그죠? 이 정자라는 제자가 군자 이문회우 이우보인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이문회우 이우보인이라는 말은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문화의 힘으로서 친구를 불러 모으게 되고 친구와 더불어서 사랑의 세계, 사랑의 공동체를 더 키워간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공자라고 하는 것은 이 문이라고 하는 힘으로 친구가 모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 지금 모인 것을 뭐로 설명될 수 있냐면은 이문 해우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논어라고 하는 세계로 여러분이 모여서 이 상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를 관리하면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공동체를 일구어가는데 전통시대에는, 과거에는 그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서원이라는 행태로 나타납니다. 이 사진은 제가 2월 말에 중국 허난성의 상추에 가서 찍어온 사진인데요. 응천서원입니다. 하늘에 이래 호응할 정도로 이름이 아주 큰데요. 이 서원은 중국의 백록동 서원과 같이 이제 4대 서원으로 알려져 있는 서원인데
북송 시대 때는 이제 범중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활약을 해서 제자들도 키우고 해서 북송 시대에 아주 유명한 아주 최고의 서원으로 학부로서 공부하는 곳으로서 이제 유명한 이름을 날린 것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도산서원은 누구하고 관련이 있죠? 태계 이황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도산서원은 이황이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쳤던 교육 장소가 있던 부분이 있고, 이황이 죽고 난 뒤에 이황을 제자들이 기념하거나 추모하는 두 가지 이제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할 때 옛날에 이 군자를 일구었던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관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원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에서 책을 읽고 논의하고 향촌사회를 더 작은,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센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서 보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지방자치에 준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장면들이 있나요?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 햇살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여자분은 어머니처럼 보이고, 그죠? 그 앞에는 아이가 있고, 문 밖에는 누가 있죠. 그죠? 산 사람이 햇살에 비치는 주방 안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만 끝이 아니라 지금 엄마가 아이 손에 뭔가를 쥐어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군자의 길로 나의 마음의 결을 따라서 군자로 갈 수도 있고 소인의 마음을 따라서 소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밀레의 그림에서 어머니는 저 사람의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지금 상황 속에 놓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자기가 먹을 것, 지금 놓여 있는 것이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이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 중에 일부를 떼어내면 가족은 덜 먹지만 저 노인한테는 생명을 살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황에서 밀레의 그림 속에 어머니는 아이로 하여금 저 노인에게 뭔가를 가져다 주라는 뜻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밀레의 그림 속에 놓는 어머니와 같은 상황 속에 늘 놓이는 것이죠. 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우리는 근원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소인성과 군자성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뭘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논어에서는 의를 제시하는 것이고 문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날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세속적인 가치를 전부 다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세속적인 가치가 모든 것의 인생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걸 나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누구와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들어 가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내가 길을 터가느냐, 자기를 이끌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군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뭐 질문 있으시면 한번 하십시오. 예, 역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그 군주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잘못이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판단하에 떳떳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이 스스로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서 복수를 했다. 근데 그것이 스스로 판단해서는 이게 떳떳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이 될 때 그 사람도 역시 군주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방금 예를 든 것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중국에서도 한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복수가 권장됐어요. 만약에 부친과 간의 가족 간의 살상의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그것에 응분의 행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근대 국가 이후에는 개인 간의 분쟁이라든지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기관에 의해서 공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밟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시대에는 방금 예를 드신 그 경우에 있어서 복수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의라든지 문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선택과 결단은 내성불구는 내가 합니다만 내가 내성불구하는 기준 자체는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기도 하면서 너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준인 의라든지 도에 따른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화풀이라든지 개인적인 원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내 감정, 기분만이 아니라 그것을 살짝 내려놓고 다른 것과 같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군자 성향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순간에 집중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군자 성향이 소인 성향보다 많아지고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군자 불우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너 스스로가 떳떳한데 뭐가 걱정할 게 있냐라고 다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우불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상대방이 제안을 하거나 유혹해도 어떻다는 거죠?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경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누군가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내가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라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공자에게서는 서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우리 사람 사이에 예가 없어서 불편한 것들, 오늘날 시민사회, 즉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말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를 무엇일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